자, 프린트물을 받았으니까 뒤에 답이 있는데 1, 1, 2, 2, 3, 3. 그럼 이제 답 틀린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왕 진행하기 전에 1번은 답이 1번이죠. 위원 본인이 스스로 뭐 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 회피, 그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안건의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문도 1번인 맞죠? 자격증 대회는 말 그대로 공인에서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거고, 2번은요 기준하고 끊어야 되죠. 절차는 시험 시행 공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3번에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사무소 관할이에요, 자격증 교부예요? 자격증 교부, 그죠? 시도지사에게. 4번 부정행위자는 시험 시행일 붙습니까? 무효 처분일 붙습니까? 무효 처분일부터.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쭉 해가지고 이거 틀렸는데 주어가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고요.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그 다음에 3번 틀린 거. 자, 이번에 이거 왜 틀렸죠? 조건이 두 개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가 되려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옳은 거. 지금 묻기를 등록할 수 있는 자예요, 등록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결자, 실사 등 해가지고 기준 딱 기억나시죠? 여기 일단 왜 틀렸냐? 상법상 주식 빼야 돼요. 상법상 회사 또는 뭡니까?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이래 되죠?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2번은 맞죠? 제외하고 이상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에다가 줄을 닦아요. 사원 임원은 전원입니다. 중개 업무 수행하는 사원 임원만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고 사원 임원은 전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지, 이게 본인 명의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소유도 불문이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중개업만입니까? 14조 업무만입니까? 14조 업무만입니다. 업무만. 이렇게. 다음 페이지. 뒷문제는 송 교수님 냈는데, 자, 5번에 무등록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2번이, 아니 3번이죠? 3번이 왜 틀렸어요, 근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끊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봐봐. 앞에는 등록했는데 뒤에는 무등록자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뒤에 적죠? 절취와 3대 3입니다.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3대 3. 그러니까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무등록자는 아니죠.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든 뭐 했으니까? 등록했으니까. 자, 그러면 6번에 1번은 언제, 왜 틀렸어 이게? 2017년 11월 2일 징역 1년에 집유 2년, 집유 2년 줄 다 끊고. 그럼 언제 되죠? 2019년 11월 2일 날, 그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당연히 시험은 쳐야 못 쳐요? 시험은 칠 수 있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2019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019년 11월 2일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없다, 이래 되죠. 세 번째 정신능력에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는 정상인이죠. 법적인 판단을 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중개사무소 등록도 할 수 있다. 네 번째, 같은 날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자는 만기 가석방 관계없이 격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은 같다 다르다. 같다. 유기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자는 3년이 경과하면 아니죠. 3보다 깁니다. 왜요? 자녀 형기가 있으니까. 이해됐죠? 예. 충분한 풀이가 됐습니까? 서비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카페에 들어오시면 부가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누가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요. 이제 한번 나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되겠어. 누가 누군지 알아요. 제 수업은 제 수업 듣는 사람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126페이지 갑니다. 휴폐업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에 신고가 나오잖아요. 신고는 사전 신고일까요? 사후 신고일까요? 사후 신고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전 신고가 휴폐업 등의 신고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거 접어두고요. 일단 우리가 휴업이다 할 때는 등록하고, 그죠?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등록했는데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 3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개시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신고를 안 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휴업할 수 있냐, 그러니까 6월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이 6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망한다.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되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있다. 6월을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요. 됐죠? 이게 일단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주로 나오는 건 휴업하고, 그죠? 휴업이라는 거하고 재개업인데, 자, 휴업이 나도 우리가 휴폐업 신고 딱 넣으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실 게 뭐냐면 신고 시점하고 그다음에 신고 방법 있죠. 요 두 가지는 꼭 체킹이 돼야 돼요. 신고 시점 거는 유일하게 뭐다? 사전 신고니까 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라 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 방법 그럴 때 휴폐업은 방문 신고죠.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한 신고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업의 시험에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게 휴업이 나오면 그리고 항상 습관처럼 몇 초? 3초. 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방문 신고 딱 이 순서. 3초 사전 방문 신고. 그리고 시험을 넣는 게 휴업 기간 있죠. 휴업 기간 만료 시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 X입니다. 그죠? 왜요? 네, 휴업 기간이 만료됐을 때 즉시는 안 됩니다. 왜?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재개업 신고입니다. 재개업 신고하게 되면 등록증을 돌려주죠? 즉시 지체 없이. 즉시. 반환합니까? 재개업합니까? 반환까지. 아시죠? 딱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휴폐업이 나왔는데 휴폐업은 뭐죠? 이건 방문 신고입니다. 그죠? 자, 일단 휴업 신고 딱 넣으면 휴업에 동그라미 하시고 앞에 몇 초? 3초. 그 다음에 뒤에 줄 거야 되죠? 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리고 밑에 등록증 첨부의 줄을 딱 긋고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한 신고 포함 제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휴업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얼마를 줄 뒤에 거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죠?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장기적인 휴업이잖아요.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보고 등록은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몇 개 있습니다. 요양, 입영, 취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까지 있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사무를 초과하는 건 누구 맘이요? 휴업하고 폐업하는 건 누구 맘이죠? 네, 내 맘입니다. 내 맘. 아셨죠? 내 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언제 휴업한다고? 하고 싶을 때. 그죠? 다만 금지되어 있을 때만 뭐가 필요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도 갑니다. 오른쪽. 뭘 첨부해서?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그죠? 그리고 역시 등록증 첨부하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 재개 있죠? 변경 재개 딱 동그라미 하시고 뭐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 신고다 그럴 때 미리 해야 되죠. 그리고 전자문서 되고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자 껐죠? 어디다가? 뒤에 즉시 반환에다가 줄을 딱 긋고 신고 안 하면 백과 그랬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별로 말할 수 있어요.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휴폐업의 신고, 분사무소의 휴업 등의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주 하고 주 확 따라오죠.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제재. 자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하면 상취. 업을 할 의사가 없으니까. 근데 신고 안 하면요 백과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협회에 대해서 통보하는데 매월 10일이에요? 다음 달 10일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통보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십시오. 잘 풀리는가? 마트 가니까 잘 풀리는 집 있대요. 술술 잘 풀리는 집.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자 갑니다. 1번 3개월 초과라는 말 딱 눈에 보입니까? 하여간 문제를 보게 되면 숫자가 눈에 보이죠? 3월 초과입니다. 그러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 휴업은 등록 후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금지되는 건 6월 초과죠? 3번은요? 재개 기간 변경할 때, 자, 재개나 기간 변경은 전자신고 가능하죠? 없다. 그는 틀렸고. 4번은 그러면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건 휴폐업입니까? 기간 변경입니까? 휴폐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하지 않았다. 100과 500과. 100과입니다. 배토행교하고 5번은 운명이고. 그러니까 연수하기는 얼마? 500원. 5번은요? 운명. 기억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쉽죠? 뭔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죠? 중요한 건 쉬운 걸 얼마만큼 반복해서 아셨죠? 툭 치면 나오느냐 정확하게 기억하느냐가 포인트지. 그죠? 그래서 135페이지 가겠습니다. 중개계약입니다. 응? 자 135페이지. 어쨌든 왜냐면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서머리가 되어 있어요. 한 주 배운 내용들은 기본적인 다 서머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그러니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책을 들고 다니지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폰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35페이지 갑니다. 중개계약과 정보망이 나오는데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예. 중개계약은 개공과 그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있죠. 개공과 중개 의뢰인이 계약의 당사자고
중개 의뢰인이 몇 사람의 개공에게 의뢰하느냐 따라 가지고 중개 계약 방식이 일반이 있고 전속이 있고 독점이 있습니다. 독점도에 따른 분류죠. 한 사람의 여러, 지금 실제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다수의 개공한테 의뢰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래서 중개가 이름이 일반 중개예요. 근데 한 사람 특정의 개공에게 정해서 중개하는 방식은 이건 전속하고 독점 두 개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은 개공이, 그러니까 이건 좀 뉘앙스인데 전속 중개 계약보다는 독점 중개가 개공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중개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전속 중개 계약을 도입하려고 아셨죠? 정착시키려고 하지만 개공한테 유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제도가.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독점 중개 계약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개공한테 유리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지만 의뢰인이 자기가 발견한 상대방이 있죠. 다른 그 일반인 다른 일반인하고 그냥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독점 중개 계약은 독점 중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셨죠. 누가 계약을 승사시켰는가를 묻지 않고 그래만 되면 보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공한테 제일 유리한 게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우리나라 그럼 뭐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우리나라 그럼 뭐야? 일반 중개야. 가장 보편적 중개 방식이 뭐라고? 일반 중개입니다. 책임 그러면요 전속이고, 아셨죠? 개공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독점이고,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임 중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뭐야? 전속 중개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게 뭐라고? 예, 일반 중개고, 아셨죠? 예, 이렇게요. 그래서 개공과 의뢰인 사이에, 그래서 법 제 22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일반 중개가 있어요. 그리고 법 제 23조에 보면 전속 중개가 나와요. 그죠? 전속 중개가 나오고, 그럼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속 중개는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듣고 있죠? 정보를 공개되면 정보가 뭐 됩니까? 공유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정보 공유가 되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개공이 관여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개공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공동중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중개 방식은 몇 개?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고,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는 중개 방식은 그러면 일반, 전속, 공동중개까지를 말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전속 중개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뭘 베이스로 한 거라고? 공동중개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은 지금 교재에 135페이지에 보이니까 법 제22조 일반 중개계약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법정 중개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네, 법정 중개 방식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법정 중개 방식이고 또 법정 서식이 있어 없어요? 국토부령 제13조 있죠? 예, 그래서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딱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커다시고 그 서식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 사항은 사용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 봐봐요. 일반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는 없다. 이게 다요. 일반 중개는. 됐죠? 딱 요렇게만 정리하면 기본 내용이 끝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왕 흘러가는 김에 일반 중개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등을 아셨죠? 규모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OX. 오죠? 그 내용이 어디 있지라고 곤란합니다. 그거 있지 지금 책에. 찾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 중개 계약서 필요 기재사항 1, 2, 3, 4 있잖아요. 요 내용을 거다가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중개 의뢰인은 거래 예정가에 대한 아셨죠? 중개 보수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작성 요청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작성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작성 안 할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우리 집을 좀 팔아줘 그래가지고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일반 중개계약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면 그죠? 그래 싫어요. 난 딴 데 가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작성을 요청했을 때 거절할 리가 없죠. 어쨌든 일반 중개는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셨죠? 넘어가도 뒤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공부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되죠. 136페이지. 그리고 진짜 공부하실 때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자꾸 어려운 걸 자꾸 찾지? 어려운 걸? 5년 중에 어려운 거 하나 풀면 뭔가 좀 의기양양해지고 기분 좋아집니까? 쉬운 거나 틀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자꾸 집착하지 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보고 왜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리냐면 막 민법하고 공부를 하시더라고. 개론도 보고. 그래갖고 어지의 한국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떨어진 분을 봤습니다. 시험 치러 갔으면 시간 안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개론이 자신 있었어요. 평상시에. 근데 개론 문제가 그때 언제지? 지난해인가? 10몇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지 한국인이야. 개론을 먼저 잡았어. 계산 문제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법을 20개를 못 풀고 찍었다네. 됐을까 안 됐을까? 떨어지는 게 싸지네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 이야기 듣고 야 진짜 떨어진 게 내 싸다. 제가 지금 친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안 친했으면 싸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도대체 시험 치는 사람이 그러게 뭐야 내가 그랬더니 아 그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열이 받쳐갖고 그래서 그 다음이 됐습니다. 곰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곰 그러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살아요. 예? 야? 좋게는 안 해요. 약간 하여튼 여우 같은 데가 있어야 돼요. 예. 사실은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 진짜 보면 약간 그 일을 하다가도 진짜 보면 참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일을 중개사무소 있잖아. 일을 하는 거 보면 소장들 다 이제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참 얄밉다. 야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저 남편한테는 잘할 거야, 저. 아니야? 하여튼 진짜로 제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연애할 때야 오빠 저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기억기라도 하지.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나는 오빠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그럼 뭐 했는데 그럼 공부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선생님 수업은 늘 똑같아. 이건 뭐냐면 나는 공부가 전혀 안 늘고 있어. 같은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강노인의 웃음, 지금 그 제목이 기억나요. 강노인의 웃음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읽었는데 그냥 무작정 읽었어요. 현대문학 뭐 이래가지고. 근데 대학교 가서 그 책을 다시 읽었거든요. 느낌 바로 너무 다른 거야. 그때는 왜 그 의미가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대학 가서 읽으니까 그게 확 와닿은 거야. 그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아는 만큼. 그죠? 그러니까 콩깍지 다 벗어나면 이제 보여. 콩깍지가 벗겨지면. 공부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리면 그거 곤란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거 집착하지 마세요. 쉬운 거 안 틀리면 이 시험은 됩니다. 제가 저기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틀려가지고 제가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 치고 나와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세 번 하면 떨어져.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와도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들어가죠. 틀려도 이라고 그냥 혼자서 모르게 착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고 기억나는 거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아예 몰랐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 그죠? 자, 전속중개계약 가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은 자 1번 있죠. 전속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조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있고요. 전속중개계약서에 나오는 의무가 있는데 법 제23조에 보면 법 23조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딱 이렇게 뭐라 했냐면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은 의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너무 뻔하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체결하게 되면 체결 시 의무가 나와요. 체결 시 의무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개 있다고?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가 나오는데 그 계약서 이름이 전속중개계약서예요.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용 보존 의무가 주어지죠.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고 그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식처럼 늘 말씀드리는 건데 서면 관련 위반은 뭐죠? 업무 정지입니다. 그죠? 업무 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면 뒤에가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정보 공개거든요. 정보 공개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은 제재가 뭘까요? 상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하고 뭐라고? 업무 정지가 있어요. 듣고 계시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강의를 하잖아요. 동영상 같은 거 듣잖아요. 목소리가 들을만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노래 부르는 제 소리입니다. 아니 그잖아요. 옛날에 그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녹음을 그냥 기분이 흥이 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저장해놨어요. 그래 가서 이제 차에다가 다시 들을 게 아니야. 예? 자, 겹쳐놨어. 자,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우리가 보통 할 때 절치 상치 그러죠. 그런데 제가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는 중개업을 하는 과정상 위반이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왕 나온 김에 개공이 있잖아요. 법인이 해산했어요. 주급 있죠. 그 다음에 해산은 개인의 뭐하고 똑같아? 사망과 같아요. 그럼 날라가야 돼.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리고 결격 사유 배웠죠 우리. 당연히 등록은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건 맛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정이가 나와요. 제가 이거 양정이 그랬는데 이가 뭐냐면 이중등록, 그죠? 이중소속, 그리고 최근에 1년 이내에 예 이상의 업무 정지 받았죠. 근데 또 걸린 거야. 3년 아웃이죠. 3번째 걸린 거야. 그럼 날라가요. 그래서 2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등록은 잘못한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여예요.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 맞죠? 절치 몇 대 몇? 1대래요. 그리고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정지기간 중에 뭘 했다 그러면 어쨌든 날라가요. 업무 정지 중에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자격 취소. 아까 양대 부정이 있었죠. 그래서 날라가야 돼. 그리고 부정한 등록도 마찬가지고. 이거 딱 봐요. 요 경우는 사실은 중개업을 하다가 뭘 위반했네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걸리면 일단 날려고 봐야 되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절치는 개업 공개사가 어떤 위반을 했는데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뭘 했다, 뭘 위반했다, 보정을 설정 안 했다 등등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것들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등록은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치 아니면 업무 정지라는 건데 우리가 서면 관련 위반은 뭔지 다 정해놨죠? 업무 정지.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상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상치는 동시에 뭐가 돼요?
업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요. 틀린 거죠. 업무 정지가 상치로 내려오는 거죠. 세지진 않아요. 제재가 완화되는 처분은 가능한데 아셨죠? 강화되는 제재는 법상 규정이 있거나 아주 명문의 규정, 근거 규정이 없으면 임의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화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이만큼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상치예요. 그러니까 상치도 업무 정지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근데 업무 정지는 상치다 그러면 틀린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면 반드시 해야 될까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죠? 왜? 비의뢰인이 공개하지 마라. 비공개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 시는 공개해라 하지 마라. 공개 금지입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두 번째 정보 공개 방법이 나와요. 정보 공개 방법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어요. 뭐 정보망 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일간신문 해가지고 두 개가 있어요. 둘 다예요. 둘 중 하나예요. 또는 이것도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개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공개사항이 몇 개 있냐면 7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 7개 있어요. 그죠? 공개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아셨죠? 근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는데 인적 사항은 성명이잖아요. 그죠? 주민번호 같은 인적 사항 공개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공개 금지예요. 안 되는 거. 됐죠? 그런데 공시지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뭔가 다른 말이 하고 싶으면 하지 말고 막. 공개해야 돼. 아셨죠? 공개해야 돼. 그런데 다만 임대차 있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임대가랑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는 게 아니라 단지 빌려 쓸 건데 그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안들 지가 말기라. 지구도 아닌데. 맞죠? 그러니까 임대가하고 공시지가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공개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상관없어요. 정보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령에 조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유효기간 있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3월 원칙 뭐라고? 약정 우선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죠? 5월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2월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제목만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2번 유효기간은 3월 원칙 뭐라고? 약정 우선이에요. 됐죠? 딱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공의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사용 및 보존 의무 돼 있죠? 자, 몇 년이에요? 3년간. 안 하면 제재가 업무 정지예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두 번째, 정보 공개는 의무죠. 공개해야 된답니다. 됐죠? 근데 반드시 이행할 의무도 아니다. 아니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정보 공개 방법,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 있죠? 줄을 딱 끄고 또는이에요, 과예요. 또는. 그리고 세 번째, 공개할 사항 보입니까?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뭐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러면 공개해야 될 사항이 몇 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뭐는 공개하지 마.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마 돼 있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할 때 개인 신상 등이 오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며칠?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리고 7번에 보니까 공시지가인데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지문에 중개 대상물에 들어봐요.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의무적 공개 사항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렸어요. 맞기는 뭐 다시 들어봐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의무적 공개 사항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지. 근데 듣는데 대답하는 걸 보니까 왜 틀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읽기를 거래 예정 금액과 공시지가 다 읽었어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뭐요? 공시지가니까 틀린 거지. 거래 예정 금액은 매매든 임대차든 다 뭐야? 공개해야 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가 묶어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공시지가를 이라는 거 빼봐봐.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예요? X예요? X지. 공시지가를 빼고 앞에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X잖아요. 둘 다가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은 공개해야 되고 이렇든 말았던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시지가잖아요.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재하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을 보면서만 체크해봐요. 142페이지 갑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자, 전속중개계약서에 보니까 1번 을의 의무사항이죠. 을이 누구예요? 개공의 의무사항입니다. 2번은 갑이죠.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일단 제목만 딱 놓고 비교하면 의무만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1번 을의 의무사항으로 가보시면 체크하시죠. 2주의 1회 이상에다가 줄을 딱 긋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주에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번 을은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하면 죽었죠. 며칠? 7일 이내 신중하게 말이죠. 끝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밑줄 딱 긋고 둘 중 하나니까 또는 동그라미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공개한 때 되어 있죠. 줄 다 긋고 이미 오픈되었대 말이죠. 공개한 때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두로 문서 통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갑이 즉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금지입니다.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다. 이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맞죠?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 확인 설명 의무는 기본적으로 개공에게 주어지는 의무지만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권리 의무사항에서 1번에 보니까 1항에 자 일단 첫 번째 보세요. 갑은 즉 중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 보수 전액을 이 말이죠. 을에게 즉 개공에게 뭐로 지불한다?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게 뭐냐? 1호, 2호입니다. 밑에 1번, 2번. 다만 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컷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컷 범위에서 컷 밑줄. 중개보수입니까? 중개보수 50%입니까? 중개보수 50% 범위입니까? 범위에서 줄 거죠. 최대가 얼마라고? 50%의 말입니다. 을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뭘 지불한다? 비용 동그라미. 그러니까 1호, 2호는 위약금, 3호는 비용입니다. 제목 달았습니까? 1호, 2호는 위약금, 3호는 비용. 1호, 2호 위약금은 보수 전액을, 3호 비용은요. 법정 보수 50% 범위에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1번에 유효기간 내에 밑줄을 딱 긋고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근데 의뢰 동그라미 하시고 의뢰했죠? 그럼 위약금 줍니까? 뭐 돼야 된다? 거래 동그라미.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없이는 뭐 없다. 거래 없으면 보수 없어요. 보수가 없으면 뭐도 없어. 위약금도 없어요. 그리고 2번 유효기간 내 줄을 딱 긋고 을의 개공의 속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뭐하고 배제 동그라미 배제 딱 시켰죠. 그럼 위약금 줍니까? 아니고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뭐가 체결됐을 때 직접 거래한 경우 거래 동그라미. 그러니까 1번 2번 위약금의 포인트는 뭘까요? 거래입니다. 거래어에. 그 다음에 3번 역시 유효기간 내에 줄 딱 긋고 갑, 즉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직접 거래죠. 직접 계약이 되면 그때는 뭘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최대 얼마까지? 법정 보수의 50%까지죠. 그러니까 50%를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안에서, 그죠? 범위에서 이 말입니다. 범위에서. 그 다음에 2번 해보시죠. 갑은 즉 중개 의뢰인은 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자 줄거죠. 협조해야 한다. 협조 의무죠. 옆에다가 일반 중개 동일이라고 적어봐요. 협조 의무는 전속 중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일반 중개에도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앞에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입니다. 다시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입니다. 자, 네 번째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몇 퍼센트 얼마를 받는다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을이 누굽니까?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인데 손해배상 책임 사유가 몇 개 있어? 그게 2개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한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죠. 차액을 만다. 전액을 환급하는 게 아니고요. 차액을 환급합니다. 차액. 그리고 확인 설명 소홀에 따른 무슨 손해, 재산상 피해를 뭘 한다? 손해액이죠.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그리고 6번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끊어요. 잘났습니까? 컷 하시고 갑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서상 규정과 달리 약정으로 정할 수 있을까? 전속중개계약서상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손 못 댑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없는 거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이해하겠죠? 즉 전속중개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입니까? 서명 또는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강조할 때만 서명 및 날인이 나오고요. 책임을 강조하는 서명 및 날인의 경우에만 소공이 따라옵니다. 책임지는 자는 혼자보다는 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그 소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당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 없어 하셨죠? 예, 소공이 나오는 경우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할 때.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위는 이전용, 밑에는 취득용입니다. 보이시죠? 딴 건 두고 중개 대상물 표시 보입니까? 표시란에 보니까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월임대료, 보증금, 관리비가 나오죠. 즉 금융 관련 사항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죠? 예, 표시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권리 이전용 전속중개계약서상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취득용 봐봐요. 취득용. 취득용은 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뭐 있어요? 희망이란 말이 희망 물건, 희망 지역, 희망 가격 이렇게.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 요율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OX 맞죠? 중개 보수 요율표 보입니까? 첨부 서류에. 네, 이렇게 해서 전속 중개 계약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죠? 겁나게 재밌으니까 엄청 시간 빨리 가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